안녕하세요. 류경원의 국제평화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미 CIA 비밀 활동을 대체한 민주주의 국가기금 NE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민주주의 국가기금의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기관의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와 해외 대사관의 지도에 따라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기금 그 정체와 활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NGO라고 주장하는 NED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전복, 침투, 방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ED는 미국 정부의 하얀 장갑 역할을 합니다. 피 묻은 손을 감추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국가 권력을 전복하고 내정에 간섭하고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여론을 오도하고 이념적 침투를 수행해 왔으며, 모두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들의 많은 악행은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NED는 전략을 계속 바꾸고 평화, 개발, 윈윈 협력이라는 역사적 추세에 반하는 행동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다른 국가에 대한 침투, 전복, 방해 시도로 더욱 악명을 떨쳤습니다. NED의 가면을 벗기고 모든 국가의 NED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고 방해와 사보타지 시도를 경계하고 맞서 싸우며 국가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평화와 개발, 국제적 공평성과 정의를 지지해야 할 필요성을 경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계는 다극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더 큰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현실과 국민의 요구에 맞는 발전 경로를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가르칠 입장에 있지 않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핑계로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고 이념적 대립을 부추길 수 없습니다. 평화와 발전, 공평, 정의,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따라 국제사회 구성원은 상호 존중과 평등의 기초에서 교류와 대화에 참여하고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 중국 외교부 보고서의 일부였습니다. 한편 조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40여 년 동안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무려 550여 차례나 정변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 전 731 부대원 시미즈 히데오는 하얼빈 731 부대를 사상 처음으로 방문해 역사적 사실은 감출 수 없다고 참회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1945년 저는 14살이었습니다. 그해 3월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하얼빈 교외에 있는 중국 침략 일본군 731 부대로 가서 소년병이 되었습니다. 8월 일본이 패전 항복하면서 부대를 따라 일본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후 저는 731 부대가 세균전과 인체실험을 자행했다는 진상을 알게 되었고, 그 중의 일원이었던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731 부대 복무 경력을 숨길 것, 정부 공직을 맡지 말 것, 부대와 연락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731 부대에서 복무한 경력을 털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731 부대 소년대에 있을 때 상관이 제게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면 최소한 시체 세구를 해부해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731 부대의 표본 진열실에 영유아 표본이 적지 않았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손주를 볼 때마다 당시 표본 진열실에서 보았던 영유아 표본이 떠올랐습니다. 매번 생각이 날 때마다 저는 고통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 7.31 부대는 범죄 증거를 감추기 위해 중국에서 도망치기 전에 감옥 등의 시설을 폭파했고 수감자들을 학살하고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저는 폭탄 운반과 불태운 뒤의 유골을 줍는 것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7.31 부대의 세균전 자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전쟁 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는 과거의 전쟁 죄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역사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중국에서 저지른 죄행은 잔인무도하고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끊임없이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군사비를 증액하고 군비를 확충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이라는 과거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사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중국 침략 일본군 제731 부대 유적지로 돌아가 피해를 입은 중국 인민들에게 가장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의 반성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어렵게 얻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전쟁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전 7.31 부대원 시미즈 히데오의 참여록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역사적 진실을 폭로하고 직시한 시미즈 씨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 등 역사적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상하이 사범대 중국 위안부 연구센터는 일본 위안부로 끌려간 중화권 20만 명 중 418명만 전쟁 끝까지 생존했다. 일본은 방대한 증거 자료를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3대 곡창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가 경제위기로 인해 아동 100만 명이 저녁을 굶고 잠든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3대 곡창지대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에서 150만 명의 어린이가 경제위기로 하루 한 끼를 건너뛴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450만 명의 성인도 하루 한 끼는 건너뛴다면서 이는 가족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녀들의 음식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은 올해 1분기에 인구의 54.8%인 2,055만 명이 가난하며 어린이 빈곤율이 69.7%로 급증했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팜파스 병원은 우크라이나의 흑토와 미국의 프레리 대초원과 더불어 세계 3대 곡창지대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4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 빈곤율은 지난 연말 44%에서 54.8%로 급등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바닥을 보이지 않는 소비 하락 중에 있습니다. 7월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6.1% 줄었고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도 각각 20.1%, 23.4% 하락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브릭스 가입을 취소한 국가의 후과입니다. 이라크 소식입니다. 이라크 정부가 최근 상황을 언급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철수 일정 발표를 급작스럽게 미뤘습니다. 지난 14일 이라크 고위 군사위원회는 현지에 주둔 중인 연합군의 철수 일정을 논의하고 발표 직전이었으나 이를 연기했습니다. 이라크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 합의를 발표하기 직전이었지만 최근 상황으로 인해 이라크 내 국제연합군의 군사임무 종료 발표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 병력은 약 2,500명입니다.
이라크 민병대들은 자국 정부에 미군 병력 주둔을 끝내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작년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라크는 오는 9월 연합군 철수를 시작해 2025년 9월 임무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푸트니크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아프리카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차드, 그리고 최근 니제르와 같이 서방 군대의 철수를 목격했다. 미군 기지는 신식민주의, 서방 제국주의의 물리적 표상이었다. 사헬의 갈등과 테러리즘은 서방이 아프리카에서 군사적 존재와 정부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직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관은 헤즈볼라가 최근 지하 미사일 시설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이란도 전국에 비슷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사관은 이란의 미사일 도시는 적대국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며 이러한 시설은 이란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적대국이 느끼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란이 자국 영토의 어디에서나 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는 16일 처음으로 지하 미사일 도시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최대 1,500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주요 경제, 산업, 식량 생산 시설과 자산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과 드론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네타냐후 집의 상공을 촬영했을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날도 예상하지 못했던 운명과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헤즈볼라 드론은 실제로 이스라엘 방공망에 침투해 비밀 이스라엘군 기지의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해서 공개한 바 있죠. 한편 이스라엘 중독센터 설립자 샤울 레브라는 이스라엘인들이 끊임없는 감정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다양한 중독성 진정제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후반 이스라엘인 4명 중 1명이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조선은 13일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으로 내세운 데 대해 현 미 행정부가 퇴직 보따리를 싸는 마당에 와서까지 완전 파산에 처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부여잡고 거기에 분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미국의 안보 불안은 오히려 대폭 증대됐다고 반박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공적은 오락가락하던 미국의 안보를 더욱 조준하기 쉬운 고정 목표판 신세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두 하수인들에게도 이득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일본과 괴뢰 한국의 국민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핵전쟁 대포밥의 멍해를 깊숙이 씌워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힘은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며 공화국 무력의 강세 또한 영원히 한계를 부정할 것이다. 우리가 편안해야 미국도 평온하다는 사실을 미국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유엔 사령부가 회원국을 늘리며 덩치를 키우고 있어 주목됩니다. 독일은 지난 2일 유엔사의 18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유엔사 회원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전력을 투입하며 병력과 장비를 제공하게 돼 있어 전력 제공국으로도 불립니다. 유엔사는 회원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이 유엔사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분리된 독립기구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엔사가
규모를 키워나가려는 것은 다수 국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을 분담하고 동북아시아에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기구를 띄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놨습니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글로벌 동맹을 내세우고 있고 주한미군의 역할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엔사의 다국적 군사협력 경험은 나토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유엔사 확대와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창설 등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과 관련 동맹국 대 조중러의 대결 구도가 군사적으로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동 저항의 축 전선 현황입니다. 하마스가 휴전 중재안을 거부한 가운데 이란은 가자 휴전 협상의 시간을 줄여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계획을 연기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란 고위 당국자들은 가자지구 휴전만이 이란의 대응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는 폭격 대상으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본부를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그 와중에 시리아에서 다시 이란의 혁명수비대 장교가 공습으로 숨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F-15 50대 등 이스라엘에 200억 달러, 약 27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가디언은 미국인 6만 명이 서한지구의 불법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고 23,400명이 이스라엘군에 복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알락사 홍수작전과 이스라엘의 학살 소식입니다. 가자 전쟁 10개월간 매일 여성과 어린이 등 130명씩이 죽었다는 통계입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 중 16,456명 이상이 어린이입니다. 잔해 속에서 시신을 수술하지 못한 추가 사망자만 10,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의학지 랜싯은 직간접 사망자가 18만 6천 명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볼커 터크는 세계의 암울한 이정표이자 영원한 세계적 수치의 근원이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자지구 사회 전체가 살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평화기구 화해동지회는 파괴와 죽음의 도구를 공급하는 우리 미국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 알바네세는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법 체계는 엄청나게 실패했다. 세계가 이스라엘과 공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레바논 가자지구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가족 18명을 포함한 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생후 3일 된 쌍둥이 남매와 엄마, 할머니, 외할머니 등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공습에 10살 난 5쌍둥이가 한날 한시에 희생되었습니다. 엄마와 어린 동생까지 일가족 포함한 29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가 중동 위기의 격화를 묵인 조장하는 미국의 인질이 되어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서한지구에서도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정착촌 폭력을 방임한 이스라엘 정부 공무원도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부비 트랩을 확인하기 위해
가자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자 주민을 무작위로 골라 군복을 입혀 지하 터널과 가옥 등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군견에 너무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자에는 히로시마 원폭 5개에 달하는 폭탄이 떨어졌고 폭격으로 지금까지 가자 전역에 4,200만 톤 이상의 잔해가 생겼다는 유엔 추산입니다. 뉴욕에서 싱가포르까지 덤프 트럭을 줄 세울 수 있는 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 감찰관실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중 및 지상 우위를 극복할 역량과 무기가 부족하며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다. 계속해서 심각한 소모율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공격에 영국 탱크 등 서방 무기를 동원한 가운데 파트루셰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러시아 본토 공격이 나토와 서방 정보기관의 참여로 계획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의원 폴 고사는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자살적 공세는 갈등 종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쿠르스크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총 손실이 군인 4,100명 이상, 탱크 50대, 장갑차 45대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교수는 쿠르스크에 진입한 우크라이나군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투항하거나 포위되어 전멸하는 것 아니면 후퇴하다가 거의 소모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소모전 개념의 선멸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가 채무는 보시는 것처럼 1,522억 달러에 달하고 젤렌스키 재임 중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임기는 지난 5월에 이미 끝난 상태이죠. 벨라루스 대통령은 국경에 전체 병력의 3분의 1을 배치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스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마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폭풍이 일었던 베네수엘라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극우 야당 마차도의 17일 대규모 행진 시도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전역 100개 도시에서 17일 평화수호 거리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파시스트 우파는 실패했다. 우리는 다시 승리했다.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선거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안전한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된다는 스푸트니크 보도입니다. 2012년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도 똑같은 평가를 한 바 있죠.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군사훈련 소식입니다. 19일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개시되었는데요. 야외 기동훈련이 총 48회로 작년 대비 10회 증가하고 여단급 훈련은 4회에서 17회로 4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조선 외무성 미국 연구소 공보문은 UFS는 평양 점령과 참수작전에 이어 핵대결 훈련까지 포함됨으로써 핵전쟁 시연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 사령부 간판 아래 일본과 나토가 군사적으로 결탁하고 태평양 억제 구상을 위한 군사적 간섭을 더욱 노골화하는 것이다. 국가 주권과 안전, 영토 안정을 수호하고 지역 환경을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중대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최루탄 수출입니다. 지난 5년 반 동안 25개국에 470만 발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위 수출국은 이라크입니다. 미국 항모전단의 하루 운용 비용이 6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모전단 12개의 한 달 운용비는 21억 6천만 달러, 약 2조 9천억 원입니다. 바이든 임기 중에 미국 예산 적자가 6조 6천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정부의 무기 수출이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 회계연도 348억 달러에서 2022년 497억 달러, 2023년 662억 달러에 이르렀고 올해는 이미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스푸트니크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주택 위기가 미국 대선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30년 고정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1년 2.65%에서 현재 6.47%로 급등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3월 주택 임대료 상승률은 8.18%에 달합니다. 단신입니다. 미국 포린 폴리시는 중국과 이란, 조선, 러시아를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은 미국의 국익에 이익보다는 해가 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독일 튜링겐주 주지사 라멜로프는 러시아와 유럽 방위 연합을 창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일원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정치인도 있네요. 중국의 왕이 부장은 미얀마를 방문해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외교장관의 비공식 회담에도 참석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인구 5위의 파키스탄의 첫 공장을 짓고 2026년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국가이죠. 현재 브릭스 가입을 신청 중인데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도 2-3년 내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파키스탄은 국제 북남 운송회랑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와 이라크가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조직 PKK를 겨냥한 군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고 아제르바이잔 역시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나섰습니다. 세르비아도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브라질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정상 축전을 교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11월 달에 브라질을 방문할 계획이고 중국과 브라질이 운명 공동체 건설 추진을 위해 협력하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트남 럼 신임 서기장이 국빈 방중을 했죠. 역시 시진핑 주석은 운명 공동체 건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실 모독죄 개정을 추진했던 태국의 야당 인사 44명의 정치 생명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태국 헌재는 친미 정당으로 알려진 전진당의 해산을 명령했죠. 그리고 탁신 전 총리의 딸인 37세 패통탄이 태국 총리에 임명되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사면이 되었지요. 한편 미국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노동운동가 시절인 50여 년 전부터 정탐 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칠함대가 프랑스 해군과 함께 필리핀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멀리까지 오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은 오커스 동맹인 영국과 호주에 군사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FBI가 전미 해병대 정보장교 스콧 리터의 집을 급습한 가운데 미국이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내부에서의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노르드스트림 가스관 폭발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지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 둘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라는 이상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주권이 없이 미국에 휘둘리며 우크라이나 대리전에 계속 소모하겠다는 것이죠. 조선 소식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수재민 1만 3천여 명이 평양의 숙소에 입소했습니다. 고려투어는 12월 삼지연에서 외국인 관광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화웨이가 엔비디아 H100에 필적하는 최신 AI 칩을 곧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시속 1000km의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톤 적재 가능한 무인 수송기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스마트 물류 등 신산업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월부터 7월까지 중국과 유럽 간 화물 열차는 1만 1,403편이 운행됐습니다. 동기간 중국의 상품 무역 수출입은 6.2% 증가해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상 류교환의 국제평화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